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 첫 단원 한번 진행해보자. 일단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뭐 혼자 공부를 해봤든 나랑 수업을 해봤든 일단 극한이라는 거는 조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계산이랑 좀 달라. 어차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사칙 연산을 한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 사칙 연산에서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한 계산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에서 뭐 개수비를 따라간다던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런 등등등 이상한 계산이 따라온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맞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2입니다 라는 것도 실제 숫자 2랑 조금 다르단 말이야. 의미 자체는. 어때? 2를 향해 가는 녀석이지 2는 아니라는 얘기야. 맞나요? 네. 0을 향해 갑니다. 그것도 뭐야? 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0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 0은 아닌데 0을 향해 가는 녀석들도 존재한다고. 맞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네가 일반적인 수의 계산이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해. 그런 거에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줄 거고 그걸 바탕으로 그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알았지? 네. 아무튼 수의 계산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태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용어 설명을 조금 진행을 할 건데 뭐냐면 하나는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 또 다른 하나는 무한소라고 하는 녀석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나요? 기억나요? 무한소는 생각이 안 나. 그렇지. 무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무한대 이런 거. 그렇지? 무한소는 뭐예요? 왜? 쌤이 영어에 아, 영어 잘해요 나. 자,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0 같은 녀석. 0을 우리는 무한소라고 불러줄 거야. 물론 이 0은 실제 숫자 0일 수도 있고 무한소인 0일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무한소인 0은 뭐야? 0은 아닌데 0을 향해 가는 녀석.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어떤 거? n분의 1 같은 녀석. 요거 왜? 요런 거. 그렇지, 요런 거. 요런 게 바로 0을 향해 간단 말이야. 얘는 실제 0이 될 수 있어 없어?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n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무조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다. 그치? 근데 0을 향해 다가가기는 한단 말이야. 맞아요. 요런 녀석의 극한값은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 아, 0으로 수렴해요 라고 하면서 극한값을 0이라 불러주는데 그때 나오는 0은 실제 숫자 0과는 조금 차이가 나. 맞지? 0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 몇 가지를 무한소는 가지지 못해. 예를 들어서 0에다가 모든 수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0이 나와야죠. 실제 숫자 0에다가는 무한대를 곱해도 0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어떤 거? n 곱하기 0 이런 거는 무조건 0이 된단 말이야. 볼 필요도 없이. 근데 어떤 거? n에다가 무한히 커져가는 n에다가 어떤 거? n분의 1 같은 걸 곱해. 그럼 어떻게 돼?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다? 0이 아니라 1로 가기도 한다. 그치? 맞나요? 또 n제곱을 곱했다. 그러면 뭐? 1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3승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면 어디로 가기도 해? 다시 0을 향해 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0이라는 놈은 분명히 무한대를 곱해도 0인데 어떤 녀석들은 0을 가지 못한다. 왜? 그거는 무한소이기 때문에 0이 가지는 성질을 몇 개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런 계산들을 진행할 거예요. 아우 괜찮아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만약에 n분의 1 같은 게 0으로 수렴했어. 그럼 수렴하는 녀석을 요 0이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지? 극한값입니다 라고 불러줘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수렴합니다 라고 불러줘요. 색깔 되게 괜찮지 않냐? 네. 딸기를 딸기 우유색. 색깔이 되게 선명하지 뭔가 전에 네. 분들보다. 네. 아, 물론 하고로 먹어요. 그냥 일반. 쌤 머리 이제 깨끗하시네요. 아, 이제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먼지와의 싸움은 끝났어.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저 공기청정기도 필터 다 갈아놨어. 이제는 먼지 안 생길 거거든. 얼마나 좋니? 창문도 달렸어 근데. 아니 너무 좋다 그치? 우리가 요번에 여기로 내가 여기로 옮겨서 수업했었거든. 너희 여기로 왔을 때 없었지? 아 그때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여기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치 넓고 일단은 냄새가 안 나고 그치? 그리고 야 너네가 첫 수업이니까 따뜻했어요. 좋겠다. 그치? 따뜻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그치 향긋하지. 그 뭐냐 뭐 얘기하다 말았지? 너네가 지난번에 방학 때는 얘네들 방학 때는 앞에 수업이 한 6시간, 7시간짜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들어오면 냄새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토요일 너네 첫 수업, 일요일도 확통특강하게 되면은 첫 수업,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도 너네가 첫 수업이야. 앞에 수업이 없어. 합반 하면서 원래 너네가 두 반으로 쪼개져 있었잖아. 근데 합반을 해버렸잖아요. 앞에 수업이 없어. 그럼 몇 시에 하는 거예요? 해줘. 수업?
7시. 7시가 첫 수업이에요? 어. 대박이다. 왜요? 어? 왜요? 앞에는 앞에 5시 반에 너네 반을 합치면서 지금 앞에 수업이 없어졌어. 그래서 선생님, 그때를 너네 필요할 때 보충 또는 1학년들 필요할 때 뭐 화요일 날 보충 이런 식으로 보충식으로 쓰려고. 그래서 5시 반부터 비어있어. 그거 좀 이따 얘기해줄게. 지금 얘기하자 뭐. 화목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비어있어 내가 수업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빠졌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봤더니 이해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나한테 좀 다시 한번 수업을 듣고 싶다 하는 애들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일찍 와가지고 그때 나한테 잠깐 설명 들어도 된다 알겠지? 앞 수업 아무튼 비어 있어. 물론 얘기는 해봐야겠지. 다른 수업이 또 들어와야 될 수 있으니 그때 뭐 보충할 수도 있으니 알았지?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n분의 1 같은 경우에 분명히 n이 무한히 커져가면 분모는 겁나 커진단 말이야. 분모는 겁나 커지는데 분자는 어때? 1로 가만히 있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하면서 그 값을 어떻게 해보면 그래프로 점점점점 찍어보면은 이런 형태, 반비례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될 거야. 맞지? n이 무한히 커져감에 따라. 그럼 점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이 축에 점점점점 붙어지겠지. 맞지? 맞닿지는 않아. 근데 매우 가까워져 있단 말이야.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거다? 0을 향해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어떤 하나의 수를 향해 다가가는 녀석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불러주고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주죠. 맞나요? 오케이?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에서 일단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 리미트 2n 플러스 1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리미트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n이 무한히 커져가면 얘는 3, 5, 7, 9, 11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가지. 그 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녀석을 우리는 그렇지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처럼 계속 점점 내려간단 말이야. 그 끝이 있나 없나? 없지. 무한대로 내려가. 그때 값은 분명히 음의 값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줘? 발산이라고 불러줘. 맞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발산은 어떤 거 있어? 진동. 그렇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녀석은 n이 무한히 커져가다 보면 플러스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짝수면은 플러스 1, 홀수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값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 어떤 값으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1로 간다라고 하자니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1이거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하자니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 값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할 뿐 어느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는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불러줘요? 진동합니다라고 불러주고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발산합니다. 발산하는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녀석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까? 수렴일까? 발산일까? 발산. 수렴. 자,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왜? 하나의 값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값들은, 그 극한 값들을 가지고 뭘 해줄 수 있어? 계산이라는 걸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뭐 예를 들어서 극한 값이 2와 3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곱해보세요, 더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뭐에 나오냐? 빼보세요. 이런 것들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배우게 되고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기본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 수열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녀석과 리미트 B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때? 베타면 베타, 알파면 알파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본 성질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설명된다. 알겠지? 4가지 정도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잘 기억해둬요. 자, 그게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재 안 피고 있었어요. 자, 뭐냐면 8페이지의 밑에 거. 8페이지 밑에 거 보면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 나와요. 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네. 자,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뭐가 나와 있어?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그리고 AN의 극한값은 알파, BN의 극한값은 베타일 때라고 나오지. 맞지? 자, 그런 식으로 알파나 베타로 설명이 되는 거. 값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수렴하는 경우라고 하고 아무튼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성질을 우리는 기본 성질로 먼저 배우게 된다. 알겠지?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리미트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뭐 해보세요?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에 대한
극한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각각의 극한값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기억나요? 맞니? 네. 맞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얘가 뺄셈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요. 그렇지. 빼주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맞나요? 네.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두 수열 AN과 BN을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의 경우에도 어떻게 돼? 각각의 극한값을 그냥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누구? 리미트 AN 나누기 BN 또는 리미트 BN 분의 A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랬지? 똑같은 얘기도 그랬지? 자, 얘는 어떻게 됩니다? 극한값 두 개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단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누구? 베타가 0이 아닐 때. 그건 당연한 얘기지.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이 기본 성질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성질은 근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언제? 얘네가 수렴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거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 만났어? 참거지 문제에서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아무튼 참거지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둬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하나 누구? 리미트 AN이라고 하는 수열에다가 내가 뭘 하나 곱해보자. K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를 곱해봤어. 그렇게 만든 녀석은 뭐가 됩니다? 알파라는 극한값에다가 그냥 K라는 상수를 곱해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의 극한값이 2야. 근데 K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라고 만들어져 있다. AN의 극한값이 2라면 답은 뭐가 된다고? 그냥 마이너스 4 해주면 돼요.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다?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주면 돼. 제곱이면 제곱, 덧셈이면 덧셈, 곱셈이면 곱셈, 루트면 루트, 로그면 로그. 모든 계산이 다 가능해져. 알겠어요? 로그 오랜만. 야, 불과 얼마 전에 틀어놓고 그걸 벌써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죠. 벌써 오랜만이야? 네. 야, 그래봤자 작년 12월 아니니? 작년 11월? 작년이라지 마요. 소름 돋아요. 뭘 벌써 소름이 돋아. 야, 작년 11월 뭐 얼마 안 된 거 같지? 훅 가더라 시간. 31살, 32살 가는데 너무 쉬웠어. 아, 세상에. 너희 그러고 보니까 예린이는 내가 31살 때 보고 22살 때 처음 보네. 그러지 하는 마요 진짜. 소름 돋아요. 자, 독사. 스피드 자.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거는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입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놔요. 그러면 누구?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좀 해봐야 돼. 그치? 발산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어 정리를 하나만 또 더 해줄게. 자, 분명히 무한대랑 무한소 여기 있는 개념도 실제는 무한소라는 개념 있어 없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무한소라는 이름은 안 배워. 그냥 내가 그냥 0과 다른 녀석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설명을 하는데 실제 고등교과 과정에서 무한소라는 이름을 들어볼 일은 없을 거야. 나 말고는. 웬만한 사람들 잘 얘기 안 해. 알았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용어 정리도 역시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는 나왔었던 개념인데 너네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알았지? 자, 그게 어떤 용어냐면 하나는 부정형, 또 다른 하나는 뭐야? 정형. 자, 정형과 부정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용어 설명은 그냥 내가 뒤에 있는 부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지. 알겠지? 자, 부정형은 뭐고 정형은 뭘까? 정형이 뭘까? 형태가 정해져 있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상태를 계산하는 거니까 상태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도 역시 상태일 거야. 무한대라는 녀석과 무한대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와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를 더했더니 그냥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결과로서 상태를 계산한 결과의 상태, 그 상태가 어때? 정해져 있지? 정해지지 않은 녀석. 얘는 그 결과로서의 상태가 어떤 녀석? 정해진 녀석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정해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무튼 정형과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 잘 그냥 두둑 되게 안 된다, 그치?
아무튼 그거를 잘 알아둬. 알았지? 좀 이따 내가 설명하는 거에서 그 얘기가 계속 등장할 거니까.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대강 어떤 건지 알겠지?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뭔가 막 내가 야 이거 필기해 이런 거는 내가 안 할 거야. 그냥 너희들이 듣다가 이거 뭔가 좀 새로운데 이거 뭔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아 이거 맞다 내가 이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 까먹었어. 그런 것들 있으면 그냥 알아서 조금씩 필기 추가해 나가. 알겠지? 네. 내가 필기 시간 따로 주고 하는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특강 때 우리 충분히 다 했잖아. 그렇지? 필기 시간 준다고 막 영우한테 막 필기 좀 빨리 하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아무튼 어이 되게 안 좋으시네 이거. 물을 더 묻혀야 되는데 물 묻히면 안 말라서. 아니 안 말라도 상관없는데 그럼 물 더 묻히세요 쌤. 이게 물이 문제가 아니라 칠판이 새 거라서 지우개 도 새거 칠판도 새거 둘 다 뻑뻑해서 그래. 쌤 물 뿌리면 돼요 거기다 분무기. 저희 학교에서 그래요. 뿌렸잖아 그때. 저도 이 칠판밖에 안 썼어요 전화하면서. 근데 이게 오래된 칠판이랑 새 칠판이랑 좀 차이 나는 거. 오래된 칠판은 얘도 물론 더 달아가지고 그런데 얘도 거칠거칠한 게 좀 적어져요. 근데 지금 너무 거칠어. 뻑뻑해. 자, 아무튼 발산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러한 녀석들을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그때 뺄셈은 그냥 bn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an이라는 수열과 마이너스 bn을 더하는 거에 대한 수열이지. 맞지? 그래서 내가 일단 첫 번째 녀석으로는 그냥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더하는 형태에 대한 얘기만 진행을 할게.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곱셈의 경우에는 정형과 부정형이 어떻게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 번 더 진행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리미트 an 나누기 bn 또는 bn 분의 an 분수로 하자. bn 분의 an 이런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때?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bn이라고 하는 녀석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런 두 녀석을 더했어. 어떻게 된다? 무한. 그렇지. 무한대로 분명히 발산하게 될 거야. 맞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리미트 n이라고 하는 녀석과 리미트 어떤 거 해볼까? 2n이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서 만든 수열. 어때?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맞지?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가 있고 또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가 있어.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 두 개를 더했으니 그냥 무한히 커져가죠. 이 무한대 이렇게 계산 안 한단 말이야. 맞냐? 상태니까. 맞죠? 네. 그런 거에서 일반적인 깨끗해졌네요. 계산 깨끗해졌어요. 이거? 새 거예요? 아니 전에 쓰던 거 말했잖아요. 먼지와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너무 노트북 스필도 새 걸로 보여요. 근데 노트북은 안 닦았는데? 근데 왜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냐고? 여기 교실이 깨끗하니까. 아무튼 자 보자. 뭐 얘기하려다 말았냐면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 양은 무한대로.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c 같은 게 더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져가요. 자,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 내 지갑에 누군가가 매달 10만 원씩 꽂아주는데 1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 뭔가 생겨나고 있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거기에서 플러스 C.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누가 갑자기 100만 원 확 주더라도 결국 계속 10만 원씩 들어온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거든. 무한히 커져가다 보니까 결국 내 지갑은 어때? 점점 뚱뚱해진다, 그렇지? 너무 좋다, 그렇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C를 한번 빼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10만 원씩 역시 매달 입금이 되고 있다. 오케이? 너무 좋다, 그렇지? 자, 근데 어떻게 돼? 여기에서 내가 갑자기 누가 훔쳐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무튼 내 지갑에서 갑자기 500만 원이 훅 빠졌어. 그래도 계속 10만씩 들어오다 보면 결국 무한히 그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오케이?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 내가 내 금액에 어떻게 돼? 무한대로 계속 양수로 들어오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빠지는 녀석도 있어. 누가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 얘가 빨리 증가하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하게 증가하면 그냥 그 어떤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유지될 수도 있고 뒤에 게 만약에 빨리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에 있는 세 개는 분명히 그냥 이거 두 개만 봤을 때 무한대라는 상태요. 무한대라는 상태요. 무한대라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얘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녀석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an 곱하기 bn의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무한히 커져가는 녀석과 양수 무한대로 커져가는 녀석 두 개를 곱했어.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다? 무한대로 커져가는 녀석과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녀석 두 개를 곱했어? 그러면은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겠지. 맞니? 그 다음 하나 더.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녀석에다가 c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다? 역시 무한대로 커져갈 거란 말이야. 물론 c가 양수면 양수가 될 거고 얘가 음수면 음수로 가긴 하겠지. 맞지? 아무튼 부호는 c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커져간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 단 c가 0이 아니란다면. 오케이? 네. 맞지? 자,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무한히 커져가는 녀석에다가 0 같은 녀석을 곱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가 있다 없다?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녀석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쓴 내가 0이라고 쓴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무한소. 아까 얘기했던 무한소. 무한소는 숫자 0을 향해 다가갑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냐면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녀석이요. 단 음수 쪽으로 말고 양수 쪽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얘는 0을 향해 겁나 빨리 줄어들고 있어. 어떤 녀석? n분의 1 같은 녀석. 근데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 무한대는 만약에 n이라고 쳐봐. 그럼 1이겠지 그 분값은? 맞나요? 약분됐으니 1만 네. 넘잖아. 그거에 대한 리미트니까 그냥 1이란 말이야. 근데 n 제곱이 돼버리면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 n만 남지? 그럼 무한대로 가겠네. 만약에 3승이 있었어. 그럼 약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분모에 n이 남아있겠다. 그렇지? 그럼 n분의 1이 되니까 결국에는 0으로도 수렴하게 되지. 극한값이 이 식과 이 식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럼 이런 녀석은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불러줘요? 부정형이라고 불러주고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 좀 이따가 이 부정형들은 한 방에 묶어가지고 어떻게 형태를 바꿔야 된다? 정형의 형태로 바꿔야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이어질 거야. 알았지? 극한값을 모르니까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있는 형태인 정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지. 뭔 소리인지 알까?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해보자. 어떤 거? bn분의 an 같은 녀석 진행해볼까? 왜? 되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치? 쌤이 칠판에 물 뿌리는 게 이상해요. 아유, 그치. 나는 익숙한데. 전에 학원에서는 계속 이런 것만 썼거든. 불과 4달 전이네요. 전에 학원인데? 그러네. 5달 전. 5개월 전. 10월까지. 10월 말에는 여기로 왔으니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 칠판 썼었는데 무슨 거기는 근데 오래 썼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지어지고 뭔가 부드러웠는데 이러지네. 그렇지. 너무 싫어. 자, 아무튼 보자. 어떤 녀석? 예를 들어서 무한히 커져가는 녀석 위에 어떤 0이거나 또는 0이 아닌 어떤 녀석을 수렴하는 녀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수렴하는 녀석이 1로 나온다 치자. 근데 분모는 겁나 커져가고 있어.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 n분의 1 같은 거? 분모는 무한히 커져가는데 분자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얘는 어디로 가는 거다? 0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분명히 어디로 수렴하게 될 거다?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누구? 0분의 c 같은 거. 무한대. 자, 요거 두 개 잘 기억해놔야 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자는 가만히 있어. 근데 분모가 어때? 컸는데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점점 줄어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분자가 겁나 커지는 거지. 맞니? 맞아? 그러니까 뭐? 분모가 겁나 커져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그냥 무한히 커져갈 거예요. 라고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또 누구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상수분의 무한대 같은 녀석. 요런 녀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맞지? 네. 자, 그때 어떤 녀석이 부정형으로 들어가냐면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다.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거. 또는 0분의 0 같은 거. 물론 0분의 0은 수열의 극한보다는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약분의 공통인 수치가 보면 이래서 기억나? 기억나? 나요. 기억이 난다고? 왜 웃고 있어? 이거. 어? 응. 그게 몰라요? 응. 우리 반에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지. 적응해야겠다. 이러고 사진 찍었었는데 이게 다. 왜? 이거 한창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찍는 거. 이거랑 이거? 네였나? 네. 이렇게. 애들 다 같이 이러고 사진 찍었었는데. 이거? 네. 이게 네야? 네. 자 수업하자. 네. 자 요런 녀석들을 뭐라고 하지? 부정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부정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냥은 풀 수 없고 그렇지 정형의 형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나왔네.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가 나왔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형태를 바꿔줘야 돼. 기억나요? 적절하게 어떻게 형태를 변형을 해주는 거야. 아니? 자, 근데 그러면 변형을 하는 거는 적당하게 어떻게 바꿔요? 무슨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 바꾸는 형태는 거의 정해져 있고 바꾸는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거는 너희가 본능적으로 알게 돼. 누구 하나만 제외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말고는 나머지는 너희가 본능적으로 알게 돼. 알았어? 예를 들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였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 돼. 루트가 보이니까 당연히 유리화 하게 된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잘 기억해둬요. 여기 있는 형태들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부정형이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수업을 했어. 근데 요새는 너희들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어디로 들어가? 어떤 걸로 들어가? 기본 성질 하고 나서 뭘로 들어가? 기억나? 기억나? 극한가. 어? 극한가. 왜 극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의 계산 이런 걸로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런 거 나는 잘 설명을 안 해. 왜? 본능적으로 너희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는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뭔가 유형별로 나눈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예시 문제 지난번에 든 거랑 비슷한 녀석들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갑니다. 그때 자, 방학 때 배웠던 거는 이죠. 자,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 잠깐이지란 얘기다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4예요. 요거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면 되었어요? 2분의 1 최고차. 최고차는 계수 이즈라니까. 무슨 그러면 안 되지? 네? 나눠요. 나눠요. 뭘로 나눴어? N제곱. n 제곱분의 1. 그렇지. 지금 너희들 내신 대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뭔가 전에 특강 때 이제 했던 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바로 뭐 쉬운 풀이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거는 객관식용 풀이 또는 뭔가 서술형 문제 풀이 안 하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이고 실제 계산은 뭐다? n 제곱분의 1로 분모 분자를 나눠 주세요란 말이야. 맞아? 네.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으니 이 녀석은 뭐가 돼? 2. 이 녀석은 뭐가 돼? n분의 1. 이 녀석은 뭐가 돼? n제곱분의 3. 분의 위에는 뭐가 돼? 1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녀석도 있지. n분의 1이라던가 n제곱분의 3, n제곱분의 4, n분의 3 같은 녀석들이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하게 되니? 0으로 수렴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2 플러스 제로분의 1 플러스 제로 즉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맞나요? 실제 계산은 이거예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다음 극한가선을 계산하시오라고 딱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왔어.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풀이가 나와야 된다. 알겠지? 어느 문제에서? 서술형에서. 객관식은 최고차의 개수비로 가. 서술형 저거 나오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막 최고차의 개수비로 해서 틀려. 감점 당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빨을 뽑아버려야 돼. 너무 정말 생리 뽑아야 돼. 생리. 정말. 생리 콩물 진짜 아파요. 생리 뽑아봤어? 저 4개 뽑았어요. 왜? 생리를 왜? 교정. 야 생리 뽑고 다시 박아놓은 거야? 임플란트로? 아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잇몸이 엄청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빨 하나가 나중에 커서 난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안 나다가. 그래서 그거 교정하느라 이빨 4개 뽑고 여기 빈자리 다 메꾼 거죠. 끌고 와서 이빨. 진짜 아파요 쌤. 야 잠깐만. 작년에 사랑니 뽑은 사람 손 우리가 사람이 안 넘나? 났어요. 우리가 넘나? 누가 뽑았어요?
누구 뽑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사랑니 뽑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에 한 번인가? 저희 작년 아니. 둘 다 작년이랑 생리를 뽑는다니까 내가 재작년에 내가 사랑니 뽑았는데 사람이 뽑는 건 진짜 아프다면서요. 야 이게 잇몸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네. 이빨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 네. 우리 이렇게 박혀 있잖아 어, 근데 진짜 내가 무서워. 내 이빨 사랑니는 어떻게 났었냐면 누워서 도미노네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 안에 완전 잇몸 매복 아니에요? 또는 약간 솟아 있는 정도 거의 매복 이거 이거 매복 어떡해요? 사랑니라 부르거든 어 이거를 어떻게 빼는 줄 알아? 벤치로 이렇게 잇몸이 있고 여기 옆에 어금니가 박혀 있잖아. 그치? 찢었어요? 요 안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아! 칼로 열십자로 쪼개. 찢어. 그럼 이걸 이제 슬쩍 피부를 벗기잖아. 그러면은 속에 뭐 피부가 나온다나 봐. 근데 그걸 또 한 번 더 쓱 또 헐. 쪼개. 그래서 두 겹을 이렇게 벗겨내면은 그러면 이제 안에 이빨이 드러난대. 그럼 그거를 그쵸? 그냥 척 당기면 뽑힐 것 같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위를 째놨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이제 뽑는 걸 설명하는 거 보면 되게 쉽다. 칼 가지고 이걸 쓱 자른 다음에 여기를 또 칼 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넣으면서 이걸 이렇게 잘라내서 이거 덜어내고 또 쓱 잘라내서 뭐 이런 식으로 덜어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쓱 꺼낸대 마지막에. 그것만 보면 겁나 쉬워 보인다. 근데 그 잘라낸 칼로 잘리는 이빨이 그 딱딱한 게 그러니까 뭐야 망치 가지고 두드려 깨는 거야. 그냥 실제로 끌대고 실제 망치를 떼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갖다 대면 얘가 망치처럼 퉁퉁퉁퉁 쳐주는 기계가 쌤 있는데 수면 마취 했어요? 아니 그냥 맞지. 진짜 눈물이 줄줄줄줄 타고 오더라. 너무 아니, 아파가지고. 마취도 아파요. 진짜 이빨 뽑는 거. 미친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진짜. 와. 어 숨진다. 사람이면 이빨 벌려도 모자르잖아요. 응. 진짜 완전 입 찢어지게 벌려요. 입을 자꾸 벌리네. 벌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 한 줄 알아? 립밤을 여기 발라주더라. 더 벌리라고. 저도 이빨 뽑을 여기 때 립밤을 찢었어요. 발라주고 더 벌리세요 이러더라. 미친인 줄? 난 이게 최대인데 더 벌리래. 어. 미치겠어 진짜. 그럼 빠질 사람이 것 다 뽑아야 같은데. 돼요? 어? 사람이 다 뽑아야 아니 돼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뽑아야 된대. 근데 나는 너무 매복인데 매복도 매복인데 그게 뭐냐?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지? 뭔 말을 하나? 근데 그거 두면은 도미노처럼 다 썩잖아요. 다 눕잖아요. 다른 절들이. 아무튼 뭘 해야 되지? 뭐 얘기했다 왜 말이지? 뽑아야 합니까? 그게 난 살짝 드러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틈새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썩기 시작을 하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이건 양치하기 힘들 거라고 양치를 진짜 못한다고.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뽑았지. 쌤 그럼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햄스터처럼 이렇게 부었어요 얼굴? 그게 뽑았냐고? 부었냐고? 네 뽑은 다음 완전 붓던데. 부었지. 난리 났었지. 진짜 힘들다. 진짜 왜 붓지? 숨질 뻔. 자, 아무튼 수업하자. 뭐 하다 말았니? 이런 식으로 아무튼 n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극한은 뭐에 대한 극한입니다?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분모를 봐. n제곱 플러스 n-3이다 보니까 얘 끝 때문에 어떻게 돼? 무한이 커져가지. 무한이 커져가는 녀석 더하기 무한이 커져가는 녀석 마이너스 3이거든. 맞나요?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2n제곱 플러스 n-3분의 이번에는 뭐 해볼까? 4n-3 해볼까? 뭐야? 4n-3 해볼까? 이런 녀석 어떻게 해주는데? 결국 똑같아. 자, 잘 기억해둬요. 누구로 나눈다? 분모의 제곱차. 그렇지. n분의 분모의 제곱차. 분모요, 분모. 처음에 잘 말했다고. 그렇지 했잖아. 그렇지? 뭐? n 제곱 분의 1로 분모 분제를 똑같이 나눠주세요. 알겠나요? 네. 누구? 분모의 최고차이니까 분모 최고차이 누구야? 2차지. 2차항, 2차식으로 나눠달라는 얘기야. 그냥 n 제곱으로. 오케이? 자, 그럼 n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얘는 분명히 리미트 또 2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구? 여기 있는 녀석은 n분의 4 마이너스 n 제곱분의 3이 될 거야. 그러면 얘도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2 플러스 0분의 0으로 수렴한다 그렇지. 그래서 극한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0을 향해 수렴합니다. 극한값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단순하게 간편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결국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다 보면
어떤 녀석들이 0으로 수렴하게 바뀌었지? 차수가 낮은 녀석. 그러면 사실 여기서 차수 낮은 녀석들은 어차피 0으로 가게 될 게 뻔한데 굳이 남겨둘 필요 있어 없어? 남겨둘 필요 없게 되지. 그래서 결국 누구만 보면 된다? 최고차항만 보면 되고 그러면 n제곱도 나중에 결국 약분이 되면서 누구만 남아? 개수만 남게 되지. 2와 1처럼.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 그러면 2분의 4가 아니라 누구? 최고차항의 개수 비할 때는 같은 차항으로 보는 거다. 그렇지? 그럼 분모가 2차항이니까 분자도 2차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개수는 누구야? 0일 거야. 그래서 2분의 0. 그래서 답은 0.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맞나요? 네. 그럼 하나 더. 누구? 이번에는 어떤 녀석 계산해보자. 리미트 3n 3승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어떤 거? 예를 들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이런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최고차의 개수를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그치? 자 뭐야 뭐가 잘못됐잖아. 3n 3승 올려. 쏘리 영어 쩐다. 그치? 3n 3승 올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 B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2분의 1이야? n 3승 안 보여요. 3차항이 최고차항이다. 그치? 맞지? 그럼 뭐? 분자에도 3차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어때? 아하. n 3승의 개수가 0이지. 그러면 어떤 녀석이야? 0분의 3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극한값으로서 0분의 3이지 실제 0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다? 얘는 무한히 커져가는군요 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어떤 녀석?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형태는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죠? 원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야? 최고차항 다시 분모의 왜? 여기서 아니에요. 나중에 동영상 봐보세요. 또 춤췄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게 기본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어떤 거? 그거 말고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해보자. 그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 B.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형태에서. 알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형태. 어떤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던가 무한대 곱하기 0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근데 무한대 곱하기 0은 별거 없어. 결국에는 0으로 가는 녀석 결국 분수란 말이야. 곱하기의 형태야. 그럼 곱해주고 나면 결국 뭐랑 똑같아지겠니?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로 결국 바뀌게 될 거야. 알아서 여기는 건 그래서 역시 뭐 예시 문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 알았지? 오케이? 아유 힘들다. 쌤 저거요. 핑크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약간 눈이 이거? 이상한가? 네. 자줏빛. 그지? 핑크색. 빨간색이기는 한데 뭔가 어두침침하지. 여기 진짜 밝은 것 같아요. 아이씨. 여긴 답답했는데 좀. 졸려. 뭐지? 여기 좀 밝다고요. 여기? 네, 좀 뭔가. 그치. 저기는 뭔가 어두컴컴하고 형님 하나 꺼지기만 하면은 새까맣고 뭔가. 그치. 여기 뭔가 되게 밝아. 아무튼 자 보자. 어떤 녀석이 하나가 더 있냐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왜? 오랜만에. 뭐가? 루트. 루트도 오랜만이야. 반갑다. 그치? 자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과 같은 형태.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녀석은 n이 무한대를 향해 가다 보면 무한대고요. 뒤에는 n도 무한대예요. 그게 빠져있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이런 식으로 뭐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형태가 대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다?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뭘 곱해줘야 돼?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곱해준다. 그치? 그럼 쟤를 곱하면서 누구도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줘야지. 또는 얘를 곱했으니 나눠줘야지. 맞나요? 네. 자 그러면 3n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그치? 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어떻게 돼요? 유리화해주면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나누기 뭐가 되지?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맞나요? 네. 자 그러면 n제곱 사라질 거니까 분자나 분모가 둘 다 몇 차 항? 1차 항만 생긴다 그치? 맞지? 1차 항이 최고차 항이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누구로 나누죠? n으로 나누죠. 왜? 1차 항이 최고차 항이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n제곱은 루트 안에 있는 건데 이게 1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나와서 생각할 수 있겠지? 뭐? n이 무한대를 커져가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n제곱과 3n 중에 결국 누가 극한을 지배하는 거? n제곱. 3n은 있으나 많아야. 맞지?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주면 루트 n제곱이니까 루트랑 제곱을 없애주면 그냥 n이 되죠. 그런 식으로 1차식이구나라는 걸 알면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n으로 나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이어지죠? 리미트 루트 안에 n분의 1을 곱하면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4가 분모 안에서는 16으로 들어가고 2는 분모 안으로 들어갈 때 4로 들어가듯이 n분의 1은 n제곱분의 1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1 더하기 n분의 3 플러스 1 분의 얘는 뭐야? 3 나오겠다. 그렇지? 그럼 결국 누구야? 차수가 작던 이 3n은 결국 어때? 0으로 사라지면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 그럼 남는 것들만 써봐. 결국 뭐가 돼요? 1 플러스 1분의 3이야. 맞나요?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지 얘도 역시 n분의 1로 나누지 말고 결국에는 최고차항으로 생각하자. 그때 루트 안에 있는 제곱 요 녀석은 몇 차항으로 생각을 해줘? 1차항으로 생각을 해주고 3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계수비 1 더하기 1분의 3 답은 얼마? 그냥 여기서도 2분의 3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물론 서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수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음 했던 그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겠지만 맞나요? 오케이? 네. 자 아무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는 결국에는 어떤 풀이가 기준이 될 거다. 분명히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형태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유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한 문제 끝났어요. 뭐? 처음에 뭐 했어? 수렴에 대한 얘기 했지.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그냥 극한값들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주면 돼.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극한값에다 상수 곱하면 돼. 단 언제 무한히 발산하는 녀석들이 섞여있는 형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상태를 누가 봐도 뻔히 아는 형태라면은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지만 어떤 경우? 부정형 같은 거 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는 녀석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누다 보면 나머지 다른 녀석들은 상수가 되거나 0으로 수렴을 했다. 그치? 2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갔었지 분모가. 결국 어떻게 됐어? 정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2 더하기 0 더하기 0 맞지? 그 다음 얘는 결국 어떤 형태로 바뀐 거야? 얘도 결국 정형 형태로 바뀐 거지. 유리화를 했더니 더 이상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사라지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분모 분자가 바뀌었잖아. 맞나요? 물론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보니까 한 번 더 얘랑 비슷한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부정형은 사라졌거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적절하게 형태를 변형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형의 형태로 변형을 해주는 게 기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센 문제 집 풀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진행할 거고 오늘 뒤에 함수 다시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오늘 진도 마무리 해보자. 알았지? 네. 자,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여유는 많으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기본 문제 A단계 문제들 몇 개 풀고 진행할게요. 알았죠? 네. 이거 다음에 또 있지. 요거 한거고 금비지야. 한 거네. 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10페이지에 01-3번까지 진행한 거다. 알겠지? 01-3번 거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9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기본적인 문제부터 몇 개 해보도록 하고 진행하죠. 자, 1번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라는 형태를 이렇게 문제 주어서 있다. 그치? 자, 이 녀석은 어디로 갈 겁니다? 뻔히 0으로 간다는 거 안다. 그치? 만약에 리미트의 형태로 식을 써주게 된다면 리미트 n분의 1은 얼마예요? 0이에요 라는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맞나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쭉쭉쭉쭉 누드로 풀고 진행하자.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돼?
2번 문제 발산. 정확하게는 그렇지. 진동이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값 두 개를 진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다음 누구? 3번 문제. 얘는 어떻게 됩니다? 음의무한? 그렇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그렇지? 왜? 마이너스는 가만히 유지되는 상태로 뒤에 있는 수들이 점점 어떻게 돼? 두 배씩 커져가.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6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 거야. 맞지? 끝없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극한값은 5예요. 5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쭉 진행해보자. 어떤 걸로 넘어가 볼까? 11번이 끊다버렸네. 11번. 2. 그렇지? 2로 수렴합니다. 맞나요? 네. 어떻게 계산했어? 분모 분제를 n분의 1로 나눠도 돼요. 또는 최고 차이인 개수비로 들어가도 돼요. 알았지? 두 가지 풀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 이제 참고지 문제 또는 뭐 다른 문제들로 넘어가 볼 건데 14번 문제 보자. AN이 어떻게 돼? 2로 수렴한다. 그렇지? B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요. 그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바로 1번 문제는 어떻게 된다?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상수값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둘 다 AN 어디로 수렴할 거야? 2로 수렴하게 될 거야. 2는 그냥 가만히 2로 가만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결국 2로 수렴하는 거야. 그치? 2라는 값을 유지하면서. 그럼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그렇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어떻게 돼요? AN 수렴하고요. Bn 수렴하네요. 그거를 적당하게 4배, 3배 한 다음에 두 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렴하는 녀석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지? 4 곱하기 수렴하는 극한값 2.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Bn의 극한값? 그렇지, 마이너스 4. 따라서 얼마? 8 더하기 9. 답은 얼마예요? 17.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3번 곱하기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해주면 돼? 각각의 극한값을 전부 다 곱해주면서 앞에 2까지 곱해버리면 끝난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다?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2로 수렴하겠네요. 그럼 4번은 어떻게 돼요? 분수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극한값 그대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얼마? 4. 마이너스 9분의 4로 수렴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문제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누구? 15번. AN과 BN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문제처럼 얼마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베타로 수렴합니다 라고 한다. 그치? 자, 수렴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이네요. 그때 뭐 하세요? 다음 극한값을 알파와 베타 수렴하는 그 극한값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어떻게 되죠? 얘의 리미트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3 마이너스 4의 AN의 극한값.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AN이라는 것의 리미트를 뭘로? 알파로 써주면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2알파 플러스 4베타요. 얘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제곱을 해도 결국 곱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알파의 제곱 곱하기 베타의 4승이요. 맞나요? 그럼 하나 더 누구? 4번 문제. 분수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베타의 제곱 분의 뭐야? 2알파 마이너스 5. 단 하나 조심할 거 누구? 분모가 0이 아닌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베타는 0이 아니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만약에 분모가 0을 향해 가면요. 0분의 상수의 값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대로 가야지. 맞지? 오케이.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16번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17번 가보자. 답은 얼마예요? 무한. 0. 0.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는 한데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따진다거나 또는 분모의 최고차항인 2차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분모는 어떻게 돼? 1로 수렴하는데 분자는 0으로 수렴해버린다. 그렇지? 1분의 0입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예요? 0으로 수렴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두고 18번 문제. 여기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냥 풀어요. 그렇죠. 왜? 수렴하는 것들 두 개를 곱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얘는 어떻게 돼? n분의 2니까 뭐야? 0으로 수렴하겠네. 얘는 뭐야? 역시 n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네. 그럼 얘는 0 더하기 1, 1 곱하기 3 빼기 0, 3. 답은 얼마? 3.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이대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맞나요? 앞에 거 결국 수렴하고 뒤에 거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곱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전개할 필요 없이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얘는 뭐예요? 1 빼기 0분의 1 더하기 0. 결국 1분의 1이다. 그렇지? 극한값 얼마?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맞음?
오케이? 저거 분해예요? 어. 맞구나. 그리고 맞다.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요 PPT? PPT로 요 내가 빔 띄우고 있는 거 있지? 이게 혹시나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다르면 얘기해줘. 네? 지금 여기 있는 기본 문제는 아마 안 다를 건데 뒤에 있는 비단계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건 존재해. 가끔 전에 단거나 이런 거 얘기 거기도 그렇지. 내가 가진 파일이 너네가 실제 이제 출간되는 거랑 조금 차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다르면 얘기해줘. 그렇지? 네. 자, 아무튼 얘는 1분의 1 해서 답은 1 나오는 거고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최고 차이는 개수비로 풀어도 되고 또는 n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세요. 맞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 누구? 21번 답은 2 바로 나오나? 네. 최고 차이는 개수비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그럼 분자를 실제로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전개해버리면은 2n 제곱으로 시작하겠네.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비로 들어가면 1분의 2 나온다.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문제 달라? 21번이요? 다르다. 네, 달라요. 뭐가 맞아. 어떻게 달라? 아예 달라요. 뭐 n제곱 플러스 2분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n분의 1. n분의 1? 그게 끝이에요. 이거라고? N 네. 플러스 n 플러스 1. 어? n 플러스 1이요. n분의 1이 아니라. 아, 나와. 그럼 답은 얼마야? 이것은 0. 0이겠다, 그렇지? 네. n 제곱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뭐야? 최고 차이 개수비로 들어간다던가 또는 n 제곱으로 나눠주면 분자는 0, 분모는 2. 그래서 0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어? 문제가? 뭐? 문제가 섞여 있는 거 아니면 옛날 거라든가 그런 거예요? 옛날 거라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또 물어봤지? 17번도 달랐어? 안할 필요는 똑같아서요. 뭐지? 왜 이렇게 물어보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네. 그치? 22번이네. 문제가 4개 좀 더 많네. 몇 개를 뺐나 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쭉 넘어가 보자. 몇 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24번은 문제 똑같니? 아니요. 이거 23번에 있냐 혹시? 아니야? 그 25분에 있어요. 25번? 자, 그 25번 문제 한번 봐봐. 자, 리미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렇지? 맞나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인데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n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얘는 분명히 무한대, 얘도 분명히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보인다. 그렇지? 그럼 그 녀석을 루트 플러스 루트라는 정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야? 유리하다. 그렇지? 맞지? 따라서 어떻게 합시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분모에다가 곱하고 분자에다가 곱하고 둘 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나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어떻게 됩니다? 어우씨 왜 이렇게 더러워 죽었냐. 누운 거. 그니까 자 보자 어떻게 되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위에는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하고 나니까 n 사라졌어. 분모에는 n이 아직 남아있어서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분자는 1로 수렴해버리네. 그럼 극한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렇지? 맞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요거 그 다음 문제 요거랑 똑같니? 26번 너희들은 네. 오케이. 자 26번 문제 한번 봐봐. 자 거기 있는 녀석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보여요? 물론 뒤에 있는 녀석은 루트가 아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유리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요. 네. 자 유리화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줍시다. 루트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분모 유리화 해주면은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이 된다. 그렇지? 맞니? 거기에 앞에 뭐 붙어있는 거? 리미트가 붙어있는 거니까 결국 분모에 있는 n제곱은 사라지게 되면 최고 차이 개수비로 들어가던가 분모 분자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 결국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다? 4분의 1 플러스 1 그렇지 4분의 2 즉 얼마? 2분의 1로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볼까?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자 여기까지 27번까지 진행을 할 거야. 자 27번 문제 하나 보자. 요거 3n-n제곱 요거 너희들은 몇 번 문제니? 28번이니? 없니? 없어요. 아예 없어? 24번에 있어요. 이런 개판이네. 미안해.
자,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진행합시다. 알았죠? 자, 3n-n 제곱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극한가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이거 언제 계산을 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할 때 이미 했었어. 뭐? n 제곱 플러스 3n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4n 같은 거 할 때 너희들 뭐 했니? 1분의 1 하면서 답을 1로 썼지. 거기에서 뒤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플러스 3n 마이너스 4n이 있었는데 결국 얘를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결국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구? 차수가 높은 녀석이거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결국 뭐 3n이 뭐 양의 무한대로 가면 뭐하니? 뒤에 있는 n제곱은 훨씬 빨리 증가할 건데 그래서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구입니다? 차수가 높은 놈입니다. 그럼 3n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냥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양의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갑시다. 몇 번? 지금 대소관계는 안 했으니까 어디? 유형 1번 문제로 가보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2단계. 아, 여기서부터 아예 달라지겠는데 그러면? 야, 문제가 아예 다른데? 큰일 났네. 할까요? 자, 41번 문제 봐봐. 이걸 내가 파일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줄게. 알았지? 41번 문제는 똑같은 것 같네요. 너희들 교재 4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내가 가진 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교재가 한번 2017년에 바뀌었거든.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내가 그 전에 쓰던 거라서 그런 것 같아. 문제가 좀 많이 다르네. 자, 아무튼 요거 가지고 계속 해보자. 자, 발산하는 수열을 골라보래요. 너희도 발산 문제 맞니? 네. 자, 발산하는 거 찾아보자.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두개 답이라는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맞나요? 네.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거는 오늘 배우지는 않았어. 등비수열의 극한 쪽이라서 배우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n 무한히 커져가다 보면 9분의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에는 플러스 81분의 1 하면서 음수 양수가 바뀌기는 하는데 점점 x축에 급격하게 붙어 나간다. 그렇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 x축에 가까이 가 있을 거야. 분명 왔다 갔다는 하지만 진동이라고 하기에는 0으로 둘 다 수렴하고 있거든. 맞나요? 그래서 얘는 0을 향해 갑니다. 즉 1 플러스 0이니까 1로 수렴하죠. 얘는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얘는 어때? 5n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는 진동하게 되겠지. 맞니? 맞지? 얘는 어떻게 돼? 양수 음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양수 16 점을 2, 그리고 음수 32 쭉 내려가잖아. 맞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벌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어때?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산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나도 교재를 뽑아놔야겠다. 다음번에 만들어 놓으면서.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근데 일단 빔을 무시하고 그냥 수업해야 되겠다. 요거 똑같네. 자, 너희들 교재 43번 문제 한번 보자. 자, 43번 문제 보면은 어때요? AN이라고 하는 수열 어때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네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떻게 돼요? 양수 2로 그렇죠. 수렴한다. 그치?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얘기다. 맞나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분수 형태로 만들든 상수를 곱하든 더하든 곱하든 지지고 볶든 무조건 뭐 그 극한값 가지고만 계산해주면 된다. 맞지? 네. 수렴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답이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2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라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네. 수렴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2 라고 나오겠다. 그렇지? 문제 알겠어? 네. 이렇게 극한값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한번 볼 거냐면 수렴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니까 누구? 45번 문제? 없네. 44번 문제 하나 더 보자. 자, 굉장히 단순한 거다. 그렇지? 요거 너희들이 지금 한번 풀어봐. 아, 이렇게 빔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 정말 싫다. 이번 한 해 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 너희가 마지막이잖아. 고일은 다르잖아. 아예 개정되고 그랬습니다. 하하이 정말 빔 없이 수업할까? 풀었어요?
번이야? 44번이지. 네. 네? 이거 뭐야? 이건데 내 것도 아, 네. 44번. 답 얼마 나와? 3. 3. 다들 3번 나와요? 3번에 네. 3 나와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 an-1이 2로 수렴한다는 거에서 리미트 an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는 거 찾아놓으면 끝난다, 그렇지? 네. 따라서 뒤에 있는 거 뭐? 3 곱하기 곱하기 1이니까 얼마? 3이 되겠네. 오케이? 네.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알았지? an-1의 형태를 굳이 유지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몇 번으로 가보자. 보자. 몇 번? 유형 3번 가보자. 유형 3번 문제 보면은 거기에 47번 문제 볼까요? 지금 내가 똑같은 거다, 그렇지? 자, 47번 문제 한번 보자. 여기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식으로 물어봤다, 그렇지? 또는 너희들이 뭘 봐야 되냐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라는 얘기를 먼저 봐야 돼. 만약에 수렴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어. 극한의 값을 구하라네요. 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수렴하는 거다, 그렇지? 수렴하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누구 an의 극한 값이 얼마로? 예를 들어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답을 알파로 찾으면 끝나는데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면 누구? 리미트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역시 알파로 수렴해요. 리미트 an 플러스 2는 어떻게 돼요? 역시 알파로 수렴해요. 또는 리미트 an-1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알았지? 네. 맞아? n이 무한히 커져가는데 뒤에 있는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나 마이너스 1은 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1 해봤자 무한대거든. 맞나요? a의 무한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전부 다. 그래서 결국 뭐야? 알파.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는 이 녀석도 결국 뭐 계산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2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3. 그게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넘어가고 3 넘어가면 6알파가 얼마예요? 9예요. 따라서 알파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그 2분의 3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답이에요. a의 극한 값을 알파로 처음에 설정을 해놨으니까.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가 볼까? 48번 하나 더. 얘 답 구해볼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5번. 다들 나와요? 네. 얘 결국 어떻게 풀어주면 돼? 양변에 그냥 리미트가 붙어있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렇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됨? 알파분의 1. 우변은 뭐가 됨? 2 마이너스 알파.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네. 거지. 알파는가 뭔데? a의 극한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해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2 마이너스 알파니까 결국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1은 2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전부 다 좌변으로 넘어가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빵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 1. 1이라고 나오는 거지. 맞죠? 네. 따라네.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볼까?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자. 유형 4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뭐 할까요? 1번 문제. 자, 어떻게 하면 돼? 틀렸어요. 틀렸다, 그렇지? 왜? 1이에요. 그렇지,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에서. 맞죠? 맞죠? 네. 자, 그러면 답은 1. 그래서 1번은 이제 1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2번 문제. 2번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들어가야 돼. 분모는 몇 차? 1차식이다, 그렇지? 분자는 어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1차니까 어떻게 보면 2분의 1차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렇지? 따라서 차수가 두 개 달라. 차수는 누가 커? 분모가 커.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되는 거지. 분모 문제를 n으로 나눴다.
그럼 얘는 분명히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수렴한다겠지?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몇 번? 답은 그래서 몇 번? 답 바로 찾으러 가보자. 몇 번이야? 왼쪽. 무슨? 4번. 4번이 될 거다. 그렇지? 루트 안에 n, 루트 안에 n. 분모 문제가 똑같이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결국 최고차는 뭐야? 4. 루트 안에 1차. 맞지? 그러니까 개수 D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수도 역시 루트 신경 써줘야지. 루트 16분의 루트 1. 즉 4분의 1. 그게 바로 극한값 나오겠다. 그렇지?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자. 쭉 넘어갑시다. 몇 번으로 넘어갈 거냐면 지금 요거랑 혹시 똑같은 문제 있니? 여기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없네. 다시 앞으로 넘어. 자, 몇 번 하나 풀어볼 거냐면 53번 한번 풀어볼래? 자, 53번 53번 풀어봅시다. 너네들도 이제 53번, 여기는 55번. 시간 잠깐 줄게요. 써봐요. 선남이 다르네. 남반상 없었어. 완전 이게 딱. 너는 여기가 딱 되게 선명하지. 네. 얘는 좀 저기는 희미하고. 약간 해요. 지섭이도 한 이쯤은 흐리게 보이는데 신기하다. 이게 진짜다. 칠판이 거칠거칠하니까 남반사가 없어가지고 딱 나한테 비치는 거 그거만 나와. 아닙니까? 답이요?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얘는 뭐 안 돼? 알파. 자, 전왜 안 보이는 거죠? 하하, 그렇지.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어? 해줘요. 자, SN을 알고 있어. AN을 구해야 돼. 그럼 기본적인 풀이는 SN에서 AN 구하기. 뭐예요? SN 빼기 SN-1, 그치? 자, 그래서 분명히 S의 N-1을 빼주면은 뭐야? 2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1을 빼는 거니까 2N제곱 2N제곱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4N 그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4N 그 다음에 플러스 2 맞지? 여기에 플러스 1 3인데 위에 거 빼기 아래 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N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사라졌을 거예요. 쌤 마이너스 1을 왜 하는 맞나요? 거죠? 뭐라고? N 마이너스 N-1이니까 N을 N-1로 다 바꾼 거지. 근데 그걸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SN에서 SN-를 빼면 AN이거든요. 일반은 AN 구할 때 하거든요. 아, 그렇지. 와. 이거는 그렇지. 왔다. 그러면 AN을 찾았으니 그대로 계산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4n-3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4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분모는 뭐예요? 원래 주어져 있던 2n 제곱 마이너스 n 해주면 결국 최고차의 개수비니까 2분의 16, 18이 나오는데 리미트 해주면 여기에서 좀 더 빠른 계산 가능하잖아요. 기억나요? 뭐가? SN이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어? 2n 제곱 마이너스 n으로 주어져 있다. 무슨 수열의 합이야? 2차와 1차만 있는 녀석.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기억나요? 다들? 자,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럼 여기에서 누구 찾아줘? AN 찾아가보자. AN 찾아주면 어떻게 되는데? AN은 분명 어떻게 나옵니다? 4n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이것만 보고 AN 찾았던 거 기억나? 오랜만이다, 그치? 진짜 오랜만이다. 저 이거 엄청 얘는 왔어요. 진짜 오랜만일 거고. 나머지들도 기억나? 네. 배웠었는데 지섭이 기억나? 지섭이 그렇게 푼 거 같던데. 기억나?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자,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다시 AN부터 시작할까?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등차 수열이다라고 한다면 DN으로 시작을 할 거야. 공차 N으로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이 P는 어떻게 찾아요? 첫째 한 가지고. 하나 더. SN은 어떻게 돼요 그럼? 2분의 공차의 N 제곱일 거고 상수항이 없는 어떤 형태? 1차항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1차항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찾아죠? 역시 첫째 한 가지고 찾아주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봐봐. 어디 갔어? SN이 주어져 있다. 어떻게? 2n제곱 마이너스 n으로 주어져 있네. 아, 분명히 2차항과 1차항으로 주어져 있으니 너희들은 뭐야? 아, 얘는 분명히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라는 것만 너희들이 떠올린다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2가 정체가 뭐야? 2분의 공차. 즉 공차가 얼마? 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얼마입니다? 아, 4로 시작하겠군. 그런 1차항이 될 거야. 1차식이 될 거야. 자,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찾아주는데요? 첫째 항이 얼마야? S1. S1이 2 빼기 1이니까 1이다, 그렇지? S1이 1이면 A1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A1, N에다가 1 넣었을 때 1 나오기 위해서는 빼기 3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찾으라고 했었어. 그럼 AN 바로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서 얘는 최고차항이 4n일 거야. 얘는 최고차항이 4n일 거야. 16n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분모는 2n제곱으로 시작하니까 2분의 16해서 답은 8이라는 식으로 암산도 가능해지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너희들한테 잘 알아두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알겠나요? 네. 오케이. 물론 등차 수열이 형태일 때만 사용 가능한 거고요. 아무튼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몇 번 문제 하나 풀어볼 거냐면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자, 다들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유형 몇 번? 5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5번 문제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 54번 봐봐요. 분모는 깔끔해. 뭐야? n제곱 플러스 1이야. 그치? 자, 근데 분자가 어때요? 우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그 여기에서 애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뭐에 대한 질문을 할 거냐 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n이면 결국에는 1차식 아니에요? 그럼 답은 0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게 말이 맞아 틀려? 틀려. 왜? 1 더하기 n이면 결국 더하는 개수도 무한히 늘어나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뭘 봐야 돼 너희들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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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플러스가 나오네. 앞으로 너희들이 더하기 중간 생략 점점점 해놓고 계속 플러스가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뭘 떠올려야 돼? 시그마. 합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그냥 더하고 있는 거니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렇게 하면은 분자는 결국 n에 대한 2차식이 된다, 그치? 네. 자, 분자가 뭐예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2.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또는 n제곱 플러스 n 나누기 뭐? n제곱 플러스 1 거기에 리미트가 붙어있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2차항의 개수비로 들어가면 1분의 얼마? 2분의 1 즉 2분의 1 하고 답이 나오는 거지. 네. 오케이? 알았지?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몇 번으로 가볼까? 이제 문제 좀 확인해요. 자, 몇 번 문제 하나만 볼 거냐면 요거 좋네. 55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풀었죠? 얘도 역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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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점점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봤다면 일단 시그마를 먼저 떠올려야지. 맞니? 네.
자, 뭐 다들 처음에 시작 비슷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자. 일단 분자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맞지? 위에 게. 그러면 일단 시그마를 떠올려야죠. 시그마를 먼저 편을 해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녀석은 분명히 뭐에 대한 얘기? 2k-1의 제곱을 k가 어디부터? 1부터 n까지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분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주면 돼? 시그마 붙여주면 되거든. 그때 여기에서 결국 너희들은 어떤 계산을 할 건데? n 상승으로 나눴을 때의 뭐? 리미트 계산할 거지. 맞나요?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이 극한값을 결정하는 녀석 누가 될 거라는 거 알아? 최고차. 문제 그렇지. 최고차항이 된다는 거 알지? 네. 그러면 얘는 시그마 해봤자 2차식, 얘는 시그마 해봤자 1차식, 얘가 바로 3차식이 나오겠지. 네. 그럼 여기에서 누구만? 얘만 가지고 시그마를 먼저 풀어줘봐.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 분자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6분의 뭘로 들어가는 거야? k가 1부터 n까지니까 그렇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될 거거든.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분모는 뭐가 돼요? n 상승이고 리미트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비로 들어가면 답은 뭐겠어? 1 곱하기 1분의 누구? 6분의 4 곱하기. 그래서 답은 얼마? 6분의 8. 즉 얼마? 3분의 4.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최고차항을 만드는 녀석은 결국 최고차항이 만드는 거야. 시그마 안에서도. 맞나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뭔가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면 일단 시그마를 고쳐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수투에서 뭐 배웠어? 수열의 합이라는 거 배웠잖아. 맞지? 플러스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그럼 반드시 뭐 떠올린다? 시그마를 떠올리는 거야. 알았지? 네. 대부분 똑같다. 센 인정이다. 이게 2016년, 2015년에 나왔던 버전이야. 너네가 풀고 있는 거 2017년에 나왔던 버전이야. 별로 다르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래놓고 돈을 또 받아먹고 있지. 원래 그렇죠. 뭐. 단어집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몇 개 안 바꿔놓고 있지. 너무한 거 아니냐? 출판사 취직할까? 투잡됐다, 투잡.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뭐 컨트롤 C 몇 개 하면 될 거구만.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 60번. 너네들로 치면은 유형 6번의 첫 번째 문제 얘기하는 거야. 로그를 포함한 거. 자, 아까 내가 분명히 수렴한 아니. 수렴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나눗셈을 하든 로그를 하든 루트를 하든 뭐야? 다 똑같은 계산이라고 했어. 그치? 맞지? 자, 지금 뭐가 나와있어? 로그가 보이네. 자, 뭔 소리야? 수2에서 고1 때 로그 할 때 뭐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들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그럼 뭐 하세요? 하나의 로그로 먼저 합쳐주세요. 누구?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까지. 자, 하나로 싹 다 합쳐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로그 2 안에서 진수들끼리 전부 다 곱해주면 된다. 그치? 맞지? 그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에다가 뺄셈이 들어가 있네. 뺄셈은 나누기로 가면 된다. 그치? 네. 나누기로 갈 건데 누가 문제? 요 2가 문제야. 그럼 그 2는 여기에 그렇지 지수를 올려버리면 된다. 그렇지?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m 플러스 1의 제곱 얘기하는 거지. 맞아? 네.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리미트. 그러면 로그 안에서도 결국 얘는 우리 수렴할까라는 거 알지? 수렴하는 녀석을 로그에 넣었어. 그럼 그냥 로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수렴하는 극한값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얘는 로그 2 안에 얘네들이 뭘로 가는 거야? 4분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수렴하는 녀석은 로그 안에서도 똑같은 계산이 이어집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자, 그럼 바로 쭉 넘어가 보자. 로그들은 다 똑같고 유형 7번 가보자. 자, 유형 7번 한번 보면은 어때? 미정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방금 요 칠판에 내가 띄워놓은 문제랑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분명히 처음에 주어져 있는 리미트 어때? 3n분의 an 제곱으로 시작한다 그렇지? 만약에 분자가 이 창이 살아있었다면 얘는 3으로 수렴할 수 있었을까? 절대 수렴할 수 없지. 왜?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그치? 근데 3으로 수렴한대. 그 말은 분자에 있는 이 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니까 a는 얼마? 0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인 누구? B. 3분의 b. 그게 바로 3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B는 9. 그래서 b는 9. 뭔지 알겠어요? a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극한값이 3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따라서 a는 얼마? 빵. b는 얼마? 9. 답은 얼마? 9. 4번이 되는 거지. 문제 알았지? 네. 오케이? 이 정도 극한이에요. 어때? 너무 쉽다, 그치?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도 미정계수가 있냐? 없네. 시원이네. 자, 유형 8번으로 가보자. 유형 8번. 그리고 어라? 달라요? 다르네. 유형 8번은 생략할게요. 알았지? 네네.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결국 뭐 하는 거? 유리화. 그렇지, 유리화하는 거. 맞지? 앞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어디로 넘어가 보자. 유형 넌 또 왜 달라? 아 그러네. 맞네. 이 유형 이름이 아니라 그렇구나. 자, 유형 9번도 어때?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렇지? 분수꼴. 결국 이것도 뭐예요? 분수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먼저 보여? 그럼 뭐 하면 돼? 유리화 하면 돼. 그때 너희들 보고 있는 71번 문제 봐봐. 분모에도 루트 마이너스 루트, 분자에도 루트 마이너스 루트. 두 번 유리화 하면 되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문제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니? 있을 텐데. 여기, 2015년 버전. 숫자 너네 17, 18이지? 네. 정말 이런다 쌤이. 참나. 분모가 17이니? 네. 네. 분자는 2018이니? 네. 그래. 이거 풀자. 자, 그럼 뭐 하면 돼? 유리화 두 번 하면 돼요, 그렇지? 너무 귀엽다. 이게 지금 귀엽니? 이래놓고 돈 받아 먹고 있는데. 자, 유리화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쓰자. 리미트 뭐예요? n-루트 n제곱 마이너스 2017이야. 그러면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017을 곱해야 된다, 그렇지? 맞나요? 그럼 네. 분자 이상이 곱해졌으니 분모 이상이 곱해졌으니 분자도 똑같이 곱해줄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있었어 원래? n제곱 플러스 2018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n 여기 있었다 그치? 그럼 쟤도 유리화하기 위해서 뭘 곱해줘야 돼? n제곱 플러스 2018 플러스 n을 곱해줘야겠다 그치? 네. 그럼 분자의 이상이 또 곱해졌으니 분모에도 뭘 곱해줘야 돼? 똑같은 녀석 곱해줘야 되겠다 그치? 맞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유리화를 몇 번? 두 번 진행해주면 되는 거지. 네. 일단 여기 있는 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는 이걸 먼저 곱해봅시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017로 바뀌었고 분자는 이거 두 개 먼저 곱하면 된다 그치? 맞나요? 유리화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2018 마이너스 n제곱이 됐다 그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을 써줘야지. 분모에는 뭐가 남아있어? 요거 n제곱 플러스 2018의 루트 닫고 루트 어디 있냐? 플러스 n.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요거 뭔 소리야? 분자에 있는 요거 하나 남아있어야 된다 그치? 네. 그럼 뭐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017 요거를 분자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면은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네들은 사라지니까 결국 2017과 2018은 개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봐봐. 어떻게 돼? 최고차의 개수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위에도 1 플러스 1 결국에는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2017 곱하기 2분의 2018 곱하기 2 그 2는 사라지고 답은 2017분의 2018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건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은 누구? 다음 유형 11번 가봐. 뭐예요? 미정계수의 결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도 미정계수의 결정이 등장합니다. 맞죠? 쭉쭉 요거네. 문제 똑같지? n제곱 플러스 타임 플러스 오 유형 진짜 많네요. 겁나 많지. 근데 너네가 이제 방학 때 했던 기본 문제 있지? 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이야. RPM 정도의 난이도야. RPM 위에 뭐 있어?
알펜 위에 다문항, 다문항 위에 센 아니 아센 아무튼 센 그리고 그 센이랑 다문항 사이에 아센 실력이 있고 아센 실력이 요거보다 조금 쉬워. 물론 센은 C단계까지 풀었을 때 C단계까지 안 풀면 차라리 아센 실력이 좀 더 어렵고 오케이? 아무튼 그 RPM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돼.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수준? 교과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어떤 거? 중학교 때 기상. RPM 풀면 그냥 100점이었지. 그치 중학교 때는 RPM도 왜 풀어? 그냥 교과서만 풀어도 100점 아니니?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쪽 지역이 그렇다는데? 마석고, 마석중, 너 신석중이었지? 맞지? 네. 신석은 잘 모르겠다. 저희 수행평가할 때 도형 증명 있잖아요. 어. 엄청 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 거. 그걸로 수행 봤어요. 헐, 그거 진짜 다 외우래요.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쉽잖아. 안 쉬워요? 진짜 안 쉬워요. 증명하래요. 그치. 아, 쉽잖아. 아니요. 전혀 안 쉬웠어요. 미안해. A4 2장 채워서 냈어요. 수행평가. 1시간 안에. 손가락 빠질 뻔했어요. 그림까지 그리래니까. 그치. 야, 그래도 수행평가 그렇게 주는 거면 거저 주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수행평가 진짜 개판일 텐데. 짜증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들어. 자, 뭐 아무튼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후. 자, 유형 11번. 이거 하고 다음 유형 하나 더 하면은 마무리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2시. 2시에요. 좀만 힘내요. 자, 요거 뭐야? 뭐 하면 돼? 루트 마이너스 루트 보이네. 뭐 하면 돼요? 유리화 하면 돼요. 맞죠? 오케이? 네. AN과 B가 있지만 미지수인 A와 B가 있지만 뭐 하면 돼? 유리화 하면 돼. 그냥 A랑 B를 가진 채로.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유형 11번 가봐.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래. 맞니? 네. 유형 11번 77번 문제. 어? 77번 문제. 자, 리미트 A의 값을 구하래. 구하라는 말은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A를 알파로 두면 결국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마이너스 2가 3입니다. 그럼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요. 알파 값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바로 그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잘 기억해놔. 리미트 A를 구하라는 얘기는 수렴하니까 구하라는 거야. 네. 그 극한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로 바꿔버리면 끝나요. 알았죠? 네.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유형 11번이냐? 12번이냐? 11번. 11번까지 풀어오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러나면은 남아있는 거 하면서 급수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이거 일단은 마무리할 거예요. 전 체크기가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크기가. 체- 이만한 거 말고. 딱 이 그치. 크기가. 그 크기면 진짜. 큰 거는 뭐 있어? 자 있어. 아센. 저 아센 마음에 안 들었어요.